에릭 발추나스 같은 경우도 7월 초에는 승인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트윗을 계속 게재를 하면서 약간 이더리움에 대한 이제 기대감을 계속 불러일으키고는 있어요. 예, 아마 올 11월 달에 이제 미국 대선과 관련된 이제 정치 이벤트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이제 뭐 바이든 측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 측 아마 많은 분들께서 관심이 있을 것이고 그거에 따른 이제 호재가 이제 작용할 것이라고 좀 많이 생각하실 텐데요. 사실 뭐 정치 이벤트 자체가 이제 뭔가 이런 가격 비트코인이나 이런 자산군에 바로 직접적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제 정치라는 것이 결국에는 뭐 경제 사회 이런 거에 다양하게 복잡하게 미묘하게 연결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내는 정책에 따라 가지고 이제 유권자들의 선택이 달리기 때문에 그들은 뭐 당연히 이제 포퓰리즘 정책을 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또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이제 1위 국가이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의 시선이 거기에 쏠려 있고 뿐만 아니라 이제 뭐 비트코인 ETF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 나왔는데 그게 파급력이 되게 컸지 않습니까? 가격 상승이 되게 컸었고 이제 그만큼 이제 미국이라는 시장은 큰 시장이고 영향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제 충분히 이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뿐만 아니라 이런 미국 대선뿐만 아니라 지금 뭐 사실 뭐 전쟁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지정학적인 그런 리스크가 있는 요인에서 이제 현 시점에서 미국 대선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를 좀 해결해 나기 위해서 세계의 리더로서 이제 새로운 뭐 경제 정책 전망 이런 것들을 많이 내세울 것이고요. 아마 그런 경제 정책이 이루어진다면은 이제 당연히 투자자산 시장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기대감이 많이 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사실 좀 가상자산에 좀 되게 좀 어찌 보면 부정적인 입장을 많이 견주해왔고 그다음에 그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약간 규제를 해야 한다라는 식으로 많이 했었어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좀 반대로 좀 친암호화폐적인 성향을 띠고 있고요. 과거에는 트럼프 대통령도 그 가상자산에 대해서 별로 우호적이진 않았지만은 이번 대선을 준비하면서 되게 우호적인 그래서 동시에 뭐 비트코인으로 이제 가상자산으로 이제 그 정치 후원금도 받고 하는 등 되게 좀 뭐 되게 행보를 좀 되게 파격적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바이든 같은 경우는 이제 규제에 초점이 좀 맞춰져 있다 보니까 이제 조금 더 그 시장이 성숙하고 커 나가는 데는 뭐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좀 안 좋겠죠. 이제 계속 이건 하면 안 돼, 이건 하면 안 돼, 이거는 좀 리스키야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고 뭐 트럼프 같은 경우는 아니다 이거는 해도 돼. 뭐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은 비트코인 결제도 허용하겠다라고 할 만큼 나는 다 해줄 거다. 그리고 비트코인과 우리 달러는 같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게 좀 우호적인 스탠스를 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좀 더 당선이 된다면 조금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좀 훈풍이 불겠죠. 근데 대신에 바이든 같은 경우도 계속 이렇게 가상자산에 대해서 좀 안 좋은 그 분위기를 계속 태도를 내고 있었지만은 이제 계속 비판을 받다 보니까 최근에 약간 좀 입장을 좀 선회해가지고 조금은 암호화폐에 좀 친해질게라는 식으로 해서 자기도 나도 정치후원금 암호화폐로 받을게. 라고 이제 또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그렇게 하는 식으로 봤을 때 그래도 바이든도 조금은 바뀌려고 하는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11월 대선이 되고 나면은 그래도 둘 다 조금은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 뭐 가상자산 시장에는 뭐 좋은 뭐 바람을 일으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같은 경우도 이제 그 가상자산 시장에 큰 손들이 워낙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지금 자기가 가상자산으로 받겠다라고 선포를 한 게 이런 가상자산 시장을 이끌어가는 큰 손들에게 좀 후원금을 받고 싶어서 하는 것이지 않나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뭐 이게 뭐 비트코인으로 받을 수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민코인으로도 받을 수 있고요. 이제 좀 다양한 뭐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이제 6월 초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 법안을 거절했었는데요. 이 법안은 이제 재작년 3월에 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발표한 법안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 같은 경우 주요 내용이 공시 의무가 있는 금융기관이 이제 수탁한 고객의 기초자산, 가상자산을 이제 대차대조표에 인식할 때 이거를 이제 부채 및 보유자산으로 인식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주 골자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내용 같은 경우는 이제 은행이 가상자산 수탁 사업이 좀 들어오기 어려워지는 법안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이제 대차대조표
목표의 가상자산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 가상자산의 변동성도 사실은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상자산이 만약에 가격이 올라갔어요. 근데 이게 부채로 기록되면은 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레버리지 비율이나 이제 그 지급 준비금을 준비해야 되는데 부채가 확 올라가게 되면 또 현금을 또 그만큼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은행이 또 준비해야 될 것들도 많고 시스템도 새로 갖춰야 되고 하기 때문에 사실 이 법안은 은행들이 가상자산 수탁 사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다라고 이제 그 시장에서는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법안을 거절을 했는데 원래 바이든 대통령은 찬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찬성을 한다는 게 이제 SAB 121은 규제를 하는 것이거든요. 규제를 하는 것을 찬성을 하고 있었는데 아마 5월 중순 기사만 보더라도 바이든은 이제 찬성을 했었고 대신에 이제 그 의회에서 이 법안은 철회해야 된다 했는데 바이든은 안 해. 나는 철회하기 싫어하면서 반대를 할게.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이슈가 좀 되었었고, 근데 이제 6월 초 최근에 이제 거절을 한 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좀 더 암호화폐에 좀 친화적인 스탠스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당 측면에서도 그렇고 바이든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이제 좀 바뀌었던 거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SAB 121 이 법안이 거절되면서 오히려 이제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이런 가상자산 수탁 사업에 좀 뛰어들기가 조금 수월해졌다 보니까 이제 그 시장은 조금 더 커질 수도 있지 않나 이런 바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FIT 21 법안도 있는데요. FIT 21 법안 같은 경우가 이제 21세기 금융혁신 및 기술 법안을 뜻하는 것으로 이제 미국의 이제 새로운 금융혁신을 위해서 이제 생겼던 법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의 뭐 주 골자는 이제 암호화폐를 이제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좀 하자라고 하면서 약간 CFTC라고 이제 그 상품거래위원회가 있어요, 미국에. 그쪽에 힘을 조금 더 실어주자라는 법안이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가 SEC가 있고 이제 CFTC가 있는데 약간 CFTC에 조금 힘을 더 실어주자라는 그 내용이라고 보셨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 보시면은 이제 여기는 조금은 보호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어요. 크게 세 군데에 대한 보호가 있는데 일단은 소비자에 대한 보호예요. 그래서 시장 참가자의 책임 및 투명성을 강화해서 그 소비자들을 보호해야 된다가 1번이고 두 번째는 이제 가상자산 자체에 대한 보호를 하는 거예요. 가상자산 프로젝트를 보호를 통해서 약간 시장을 좀 더 강화하겠다. 라는 것이 있고 세 번째로는 이제 서비스 기관을 보호하는 거예요. 가상자산과 관련된 서비스 기관들을 이제 보호해가지고 우리는 조금 더 이 시장을 더 성숙시켜 나가자라는 이제 그 세 주체에 대한 이제 보호와 관련된 법안이면서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CFTC에 대한 좀 권한을 올리게 하는 이렇게 되는 거고 사실 뭐 SEC와 CFTC를 비교했을 때는 SEC보다는 CFTC가 조금은 좀 유한 집단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여기는 이제 뭐 되게 이렇게 꼼꼼하게 다 체크를 하고 증권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SEC는 좀 더 까다롭고 CFTC는 그냥 상품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여기 증권보다는 조금은 이제 허들이 낮은 그렇기 때문에 CFTC가 가상자산을 좀 더 권한이 커진다면은 그 가상자산 시장 자체는 조금은 유하게 좀 허들이 좀 낮게 이제 업무를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좋은 뉴스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뭐 결국에는 뭐 정치적인 셈이겠지만은 이제 뭐 바이든이 뭐 SEC와의 관계도 있을 거고 CFTC의 관계도 있을 건데 거절을 하겠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SEC의 손을 좀 들어주겠다라는 측면이 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약간 뭐 내부 사정은 알 수는 없으나 이제 그런 측면에서 조금은 뭐 움직였지 않았을까. 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업사이드는 이제 뭐 아까 뭐 캐시우드 돈나머니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되게 뭐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공급이 제한적이고 이제 수요만 이제 창출이 되면 이제 가격이 형성되는 것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상방은 뭐 사실 뭐 숫자로 말씀드리긴 되게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비트코인을 그 트럼프 대통령은 결제를 허용하겠다라고 있지 않습니까? 허용을 하게 되면 실제로 이제 수요가 이제 뭐 투자의 측면에서의 수요뿐만 아니라 실제 이제 유즈 케이스가 발생하는 거다 보니까 아마 더 수요가 더 많이 창출될 수 있겠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뭐 업사이드는 뭐 충분히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뭐 트럼프에 비해서는 약간 좀 암호화폐에 친화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약간 규제에 초점이 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실망하는 뭐 그런 가격적인 측면에서 실망 매물들도 많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이제 뭐 만약에 트럼프가 되었을 때는 뭐 가격이 막 이렇게 팍 올라갔다 했을 때는 이제 반면에 이제 바이든이 했을 때는 올라가기보다는 좀 지지부진하다가 떨어질 수도 있겠죠.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좀 흘러갈 수도 있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근데 뭐 전 중장기적으로는 약간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관점은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는 이제 약간 롱이다 보니까 일단 뭐 좀 중장기를 고려해서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뭐 이것도 사실은 큰 이벤트 중에 하나지만은 뭐 지나고 봤을 때는 그냥 뭐 이벤트도 뭐 하나의 이벤트에 불과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SAB 121 법안 같은 경우도 뭐 바이든은 나는 찬성할래 했지만 이제 워낙 시장에 강한 비판을 받으면서 다시 이제 나는 알겠어 반대할게 하면서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법안을 거절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뭐 이런 시장의 소리를 듣겠죠. 그들도 소리를 들으시면서 이제 그런 흐름이 충분히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뭐 이더리움 ETF 같은 경우도 뭐 지금 1단계만 되어 있고 이제 2단계가 남아 있는데 뭐 시장에서는 뭐 그래도 대선이 11월에 있으니까 11월 이전에는 승인이 되지 않겠나라는 이제 기대감이 충분히 있고, 그리고 이제 블룸버그 뭐 전문 애널리스트인 이제 그 에릭 발추나스 같은 경우도 7월 초에는 승인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트윗을 계속 게재를 하면서 약간 이더리움에 대한 이제 기대감을 계속 불러일으키고는 있어요. 그래서 에릭 발추나스라는 분은 워낙 이제 비트코인 ETF 출시가 되었을 당시에 워낙 그 신빙성 있는 그리고 신뢰감 있는 그리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했던 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도 뭐 7월 초에 될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아마 기대감이 조금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만큼은 저는 가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뭐냐면 이제 첫 번째 이슈는 항상 뭐 되게 큰 관심을 받기 마련인데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될수록은 조금은 이제 그 관심도가 줄어들고, 그리고 뭐 이미 비트코인에 투입되고 있는 그리고 들어오고 있는 자금이 커져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자금이 다 이더리움으로 또 가겠다라고 이제 보기는 조금은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좀 가장 성격적으로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약간 뭐 가치 저장 수단의 디지털 골드라고 이제 표현을 하면은,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약간 실제 사용되면서 플랫폼으로 활용이 되면서 약간 유즈 케이스가 있는 약간 디지털 석유로 약간 표현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금과 석유의 좀 다른 점 이런 걸 봤을 때는 조금은 뭐 비트코인만큼의 퍼포먼스를 내기는 어렵겠다라고 좀 저는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뭐 ETF가 승인된다면 긍정적인 요인이다라고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이 뭐 지금은 뭐 아마 비트코인 시장을 많이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가장 뭐 집중을 많이 받고 있고 이렇긴 하지만, 이제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를 봤을 때는요, 결국에는 지금은 약간 ETF에 대한 흐름을 좀 지켜보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호주에서도 그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AXSX라는 이제 호주의 증권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그 바네크의 ETF를 승인을 했었고, 또 2주 전에는 이제 두 번째로 큰 거래소인 CBOE, 호주 CBOE에서도 이제 ETF를 승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때문에 이제 이러한 비트코인 ETF에 대한 승인이 이제 차근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뭐 아시다시피 홍콩에서도 승인이 되었었고, 실제 ETF가 그 운영되고 있는 나라를 보면은 뭐 브라질 그리고 그 독일 그리고 스위스 그다음에 뭐 호주, 홍콩, 미국 이렇게 계속 그 점점 나라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아직 뭐 우리나라도 아직까지는 되진 않았지만은 이제 그거에 대한 그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이제 의회에서도 막 국회에서도 뭐 서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뭐 들었던 것 중에는 중국에서는 원래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 투자를 했었지 않습니까? 했었는데 최근에서는 이거를 좀 풀어주려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라는 뭐 기사들이 점점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중국 또한 이제 큰 손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제 가상자산 투자를 못하지 않고 이제 하게끔 좀 풀어준다면은 또 거기서 또 발생하는 뭐 자금의 흐름들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아마 가상자산 소비자 보호법인가 그 7월 19일부터 이제 또 시행되는 법령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뭐 한국이 뭐 빠르지는 않지만은 이제 소비자 보호에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제 규제 제도화를 점점 하고 있고요. 아마 뭐 주변에 뭐 증권사 다니시는 분들 또는 이제 이런 블록체인 관련된 사업을 하시는 분들, 뭐 예를 들어서 STO를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이제 그런 국회와 이제 긴밀하게 이제 뭐 세미나를 하든 또는 이제 뭐 미팅을 하든 하면서 이제 이런 법에 대한 그 계속 추적과 관찰 그리고 검토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거를 좀 더
잘 만들기 위해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단계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느리지만은 조금 더 이제 괜찮은 법안을 만들기 위해서 좀 뭐 노력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사실 뭐 속도만 좀 더 내주신다면은 뭐 저희들 뭐 투자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를 하시는 분들 또는 거래소들 이런 쪽에서 좀 더 명확하게 뭐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